여러분 안녕하세요. 197강입니다. 지금 이제 잡초 얘기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 이제 토종 참외밭 잡초를 어떻게 해결하고 농사 짓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요. 두 번째로 수박밭입니다. 아마 잡초 때문에 이제 제일 나쁘다는 아마 누구나 이제 인식하면서도 뿌려야 되는 이제 제초제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비닐 멀칭이나 잡초 매트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하게 되는데요. 뭐 지금 뭐 친환경이나 일반 화학농이나 아니면 이제 자연농까지도 이제 뭐 잡초 매트라든가 비닐 씌운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정도로 이제 잡초가 그만큼 힘들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김매기하는 이제 잡초 해결하는 그 농사도 또한 힘들다. 뭐 여름에 이제 땡볕 아래에서 잡초 매기가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잡초가 이제 해결에 따라서 이제 농사 규모가 달라진다 할 정도로 이제 자연 농사에서는 제일 힘든 문제죠. 자,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초제 살포 없는 그 다음에 비닐 필복이나 잡초 매트 사용 없는 이제 토양 자생력 의존한 자연형 농사죠. 거기서 제일 힘든 게 최대 난제가 뭐냐? 아마 이제 잡초. 그 다음 제일 많은 포기하는 원인도 이제 잡초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초제 쓰고 잡초 매트라든가 비닐 피복하는 게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잡초 해결 없이는 힘들다는 게 이제 아마 농사 지어보시는 누구나 알죠. 그래서 잡초 해결에 따라서 이런 자연형 농사의 규모가 판가름 날 정도로 이제 잡초가 그만큼 힘든데요. 저는 어쨌든 잡초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를 생각지 않고 잡초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 돼 있습니다. 잡초 난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발생을 줄이는 방법 그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기술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장화되기 때문에 잡초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잡초가 안 자란다면 농사가 힘들다 싶을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표현하면 또 다른 분한테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잡초 해결 방법을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자연적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그래서 토양 자생력을 높이는데 토양 살리기죠.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특화시켰고 또 저희 밭에서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나쁘면은 토신이 나쁘다, 토양이 자생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없이 틈새 없이 자라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자라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뭐 과학적으로 또 입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토양이 좋아지면서 고농의 발생에 의해서 잡초 발생이 줄어든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돼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자연농의 이쪽을 아니면 자연형 농사를 이렇게 지향하신 분들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적 그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잡초를 발생 줄이는데 주안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발생한 잡초는 어쨌든 잡초는 이제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뭐 많이 발생 안 할 뿐이죠. 이거를 농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이제 발생한 잡초 농사 활용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다. 자, 발생 잡초 농사 활용 방법은 제가 네 가지의 버전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크게 나눈다면 네 가지 방법으로 잡초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토양 자생 밥 만들기나 뭐 할 때 멀칭 활용한다는 거. 이제 잡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뭡니까 갈색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녹색이거든요. 거의 뭐 잡초 먹이는 녹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양 100%니까요. 그래서 멀칭하면서 토양 자생이 높이는데 그리고 영양이 100%다 보니까 이제 세균류 하면서 지수 생산도 높이는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또 작물 자생이 높이는데 잡초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잡초 뿌리에 의해서 뭐 토양 살리는 표면층의 멀칭해서 토양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토양 살리기에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의 토양 살리기에 뭐 7, 80%가 표토층과 심토층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 뿌리가 뻗는 식물 뿌리가 뻗는 잡초 뿌리가 뻗는 그래서 이런 쪽에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작물 양분을 공급하는데 아까도 있습니다. 이제 멀칭이 이제 녹색 우리가 잡초가 보통 녹색이니까 영양 100%다 보니까 미생물과 동생물이 영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 동생물들이 그 녹색 유기물 잡초죠. 그걸 분해하면서 그러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웃거름으로 활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잡초가 웃거름이 되는 거죠. 멀칭하는 개념이. 그 다음에 농사 시작하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멀칭 활용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토양을 살리고 또 뭐랄까요? 토양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가지 버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있습니다는 또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할 얘기가 아마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4월 수박 심을 밭입니다. 제가 이제 5월 초 제가 이제 제주 300구지 이제 경마장 근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높다 보니까 4월 달에 심으니까 되게 냉이 받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 심게 됩니다. 여기 자라는 보시면 이제 자라는 거 양배추 이제 두둑 옆에 가장자리에 자라는 게 수박입니다. 저 양배추죠. 이게 전년도에는 약혼이 자랐거든. 약혼이 자라는 밭에 9월 달에 이제 약혼이 뭐 한 2m 정도 가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옆으로 가장자리에 양배추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 이제 11월 중순에 수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배추와 양파 자라고 여기에 이제 수박 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수박밭 어떻게 이제 잡초 활용하는지 1년 농사 과정입니다. 5월 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박 심게 됩니다. 모종 여기는 높으니까 이제 4월 그러니까 냉해 받으니까 5월 초에 심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라는 풀은요 키우게 됩니다. 저는 보통적으로 이제 장마 전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잡초 김매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김매기 안 하고요. 풀을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 이제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수박을 압도할 정도 자라게 이제 둡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박과 경쟁하는 작물과 경쟁하면서 이제 작물 뿌리 만드는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쪽입니다. 이게 뭐 경쟁 양분을 뺏어간다 합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양분으로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잡초를 통해서 수박의 뿌리를 만드는 경쟁. 뭐 늦게 그 잡초가 자랐지만은 이제 압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지역은 6월 중순 되면 이제 7월 달까지 이제 비가 오거든요. 한 달 정도 장마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장마 전에 정처는 6월 중순 되면 이제 풀 배기합니다. 뭐 뽑기도 하고 배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뽑기보다는 배기가 좋다.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뽑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수월하거든요. 또 멀칭이 되다 보니까 풀들이 잘 뽑힙니다. 뭐 자르려 그러면 싹 뽑아질 정도니까요. 왜냐 그러면 이제 뿌리가 많이 드는다 해도 멀칭이 되다 보니 땅이 조금 부드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 키우게 합니다. 아까 그 6월 중순에 풀을 베고 나서 이제 장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 동안에 이제 수박을 키우는 거거든요. 뭐 비가 오면 그냥 팍팍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자란다 할 정도로 이제 한 달 동안의 장마 기간에 수박을 키우는데 이때에 웃거름 역할은 게 뭐냐면 이제 6월 중순에 그 잡초 풀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웃거름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잡초가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의 그 서식 환경 되면 먹이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해가 되면서 빨리 질소 공급이 되거든요. 녹색은 영양이 100%니까 박테리아가 산다 했지 않습니까? 갈색은 균류, 곰팡이 버섯이니까 이제 뭐 pH가 높으면서 질소 생산이 굉장히 세균류 정도가 10대 1 정도 1대1 정도 그만큼 적다는 말씀 10대1 정도 이제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녹색이니까 이제 박테리아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자라는 풀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초 되면 이제 수박이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을 농사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는 9월 초 합니다. 약간 조금 늦어져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는데 몸 다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외상이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늦었습니다면 9월 초에 농사 시작합니다. 그때에 뭐냐면 이제 풀, 잡초 이렇게 자란 거를 이제 배기해서 뽑기해서 멀칭하고요. 그 다음에 잔사, 뭐 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심어진 수박, 줄기 같은 거 해서 멀칭하고 나서 멀칭밭에 이제 브로콜리 심었습니다. 바로 이제 브로콜리 심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1년 동안의 잡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잡초를 2번 한 거죠. 보통적으로 뭐 3번, 4번 뭐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여름에 2번 정도로서 이제 멀칭 개념과 아니면 이제 작물 양분 개념으로서 이제 활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참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수박밭 아까도 있으면 사진 좀 크게 보이니까 보면 수박 심어져 있죠. 이제 양파가 많이 자랐고요. 그다음에 양배추가 자라고 그래서 수박이 조금 그리고 양파 이제 수확한 모습 보이죠. 줄기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이니까요. 그다음에 양배추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수박 이제 장마 때 돼가면 이제 풀 이제 뭡니까 이제 뽑기라든가 배기해서 그 다음에 장마 이제 키우게 됩니다. 수박 뭐 장마 되면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푹푹 자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수박이 이제 따먹게 됩니다. 빠른 거는요. 이제 9월 초 정도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또 풀과 그 다음에 이제 잔사, 이제 수박 잔사라든가 여러 뭐 수수라든가 옆에 옥수수라든가 이제 줄기에서 이렇게 멀칭합니다. 심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브로콜리 모종을 심었습니다. 뭐 모종은 제가 원래만 해도 600번 심었거든요. 양파, 양배추가 이제 1600번 심었습니다만은 또 양파만 또 2000번 심었고요. 보시면 이제 콜 심었고요. 10월 초입니다. 수박 브로콜리 좀 꽤 자랐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 바로 이제 제가 이제 11월 초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자랐습니다. 이번에 비 오고 그러니까 비가 2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비 옵니다만은 브로콜리 많이 자란 이게 제가 이제 1년 과정이 합니다. 보시면 이제 또 풀 자라죠. 이거 자라는 건 뭐 걱정 없습니다. 내년 뭐랄까요 4월 달에 다음 작물 여기가 이제 5월 내년 5월 달 되면 약간 뭡니까 원래는 이제 수박 심었으니까 내년은 아마 저는 이제 매년 같은 작물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돌려짓기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아마 또 약혼을 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에 심었으니까요. 작년에 심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약혼 심기. 그때 되면 이제 4월달 되면 이 풀은 뽑거나 베어서 또 멀칭하고 이제 약혼 5월 초에 심으면 되게 이게 제가 이제 잡초. 아까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잡초에 대한 무서움은 없습니다. 잡초가 자라야 농사하는데 수월하더라 하는 게 이제 저희 뭐랄까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그 하나의 뭐랄까요 농사 방법으로서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잡초가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농사 규모는 뭐 전업농 할 때보다는 지금 여기서 연구하고 작자적입니다만은 예초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초기 원래도 뭐 10,000원어치 이제 휘발유 사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낫으로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미 제주도만 골갱이죠. 그걸로 해서 뭐 낫하고 2개로 먼저 해결할 정도로 그래서 잡초는 무섭지 않게 좀 뭐랄까 즐긴다 그럴까요? 잡초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오해 없기 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또 뭔가 잡초 해결 방법을 찾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 약혼밭은 어떻게 하는지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